제4장 공부할 결심. 이때쯤에는 나는 국문을 배워서 이야기책은 읽을 줄 알았고 천자문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얻어 배워서 다 떼었다. 그러나 내가 글 공부를 하리라고 결심한 데에는 한 동기가 있었다. 하루는 어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몇 해 전 일이다. 문중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갔던 길에 사다가 두셨던 양반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밤에 꺼내어 쓰고 새 사돈을 만나셨던 것이 양반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심하게 벌을 받고 그로부터 다시는 우리 김씨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몹시 울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찌해서 양반이 되고 우리는 어찌해서 상놈이 되었는가고 물었다. 어른들이 대답하는 말은 이러하였다. 방암의 강씨도 그 조상은 우리 조상만 못하였지만은 일문에 진사가 셋이나 살아있고 자라소 이씨도 그러하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진사가 되느냐고 물었다. 진사나 대과나 다 글을 잘 공부하여 큰 선비가 되어서 과거에 급제를 하면 된다는 대답이었다. 이 말을 들은 뒤로 나는 부쩍 공부할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 글방에 보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아버지도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으셨다. 우리 동네에는 서당이 없으니 이웃 동네 양반네 서당에 갈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양반네 서당에서 나를 받아줄지 말지도 알 수 없는 일이거니와 또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반의 자식들의 등살에 견디어 낼 것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얼른 결단을 못하다가 마침내 우리 동네 아이들과 이웃 동네 상놈의 아이들을 모아서 새로 서당을 하나 만들고 청술이 이생원이라는 양반 한 분을 선생으로 모셔 오기로 하였다. 이생원은 지체는 양반이지만은 그리 서툴러 양반 서당에서는 데려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당으로 오신 것이다. 이 선생이 오신다는 날 나는 머리를 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따라서 마중을 나갔다. 저쪽에서 나이가 50남짓 되어 보이는 키가 후리후리한 노인 한 분이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고 나서 날더러 창암아 선생님께 절하여라 하셨다. 나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서 그 선생을 우러러보니 신인이라 할지 하느님이라 할지 어떻게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랐다. 우선 우리 사랑방, 손님이 머무는 방을 글방으로 정하고 우리 집에서 선생의 식사를 받들기로 하였다. 그때에 내 나이가 12살이었다. 개학하던 첫날 나는 마상봉 한식, 말 위에서 한식 명절을 맡고 보니 5자를 배웠는데 뜻은 알든 모르든 기쁜 맛에 자꾸 읽었다. 밤에도 어머니께서 밀 메가리 껍질을 벗기는 것 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자꾸 외웠다.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 방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배워서 밥그릇 망태기를 메고 먼 데서 오는 친구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양으로 우리 집에서 석 달을 지내고는 산골 신존이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집사랑으로 글방을 옮기게 되어서 나는 밥그릇 망태기를 메고 고개를 넘어서 다녔다. 집에서 서당에 가기까지, 서당에서 집에 오기까지 내 입에서는 글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 글동무 중에는 나보다 정도가 높은 아이도 있었으나 배운 것을 적용을 하는 데에는 언제나 내가 최우등이었다. 이러한 지 반년 만에 이 선생과 신존이 사이에 반목이 생겨서 필경 이 선생을 내어보내게 되었는데 신존이 마을의 어른이 되는 사람, 가 말하는 이유는 이 선생이 밥을 너무 많이 자신다는 것이거니와 사실은 그 아들이 둔재여서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 공부가 일취월장하는 것을 시기함이었다. 한 번은 월강, 한 달에 한 번 보는 시험, 때에 선생이 내게 조용히 부탁하신 일이 있었다. 내가 늘 우등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일부러 잘 못하고 선생이 뜻을 물어도 일부러 모른 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하오리다 약속을 하고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서 이날에 신존이의 아들이 처음으로 한 번 장원을 하였다. 신존이는 대단히 기뻐서 이날 닭을 잡고 한턱을 잘 내었다.
그러나 번번이 신존위의 아들을 장원시킬 수는 없었기에 이 선생이 퇴짜를 맞은 것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루는 내가 아침밥을 먹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불러 작별 인사를 하실 때에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서 선생님의 품에 매달려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선생님도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나는 며칠 동안은 밥도 잘 아니 먹고 울기만 하였다. 그 후에도 어떤 임시 선생 한 분을 모셔다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전신불구가 되셔서 자리에 누우시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전폐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원래 빈곤한 살림이었는데 아버지의 전신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의원이야 약이야 하고 가산을 탕진한 끝에 겨우 아버지는 반신불수로 변하여서 한쪽 팔과 다리를 쓰시게 된 것만도 천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반신불수로서는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여서라도 병은 고쳐야 하겠다 하였다. 어머니는 병신 아버지를 모시고 무전 여행을 나서게 되었다. 문전 걸식을 하면서 고명 의원을 찾아서 남편의 병을 고치자는 것이다. 집도 가마솥도 다 팔아 없어지고 나는 백모님 댁에 맡긴 몸이 되어서 종영들과 소국비를 끌고 산과 들로 다니며 세월을 보내었다. 부모님이 그리워 견딜 수 없으므로 여행하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천, 안악, 장년 등지로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 그러다가 나는 장년에 위치한 큰 마을의 육촌 친척집에 남고 부모님만 고향으로 조부 대상제를 지내러 가시고 말았다. 그댁 장년 친척집 도농가인 까닭의 식구들과 같이 9월산에 나무를 베러 갔었는데 내가 어려서는 유달리 크지를 못하여 나무찜을 지고 다니면 나무찜이 걸어가는 것과 같았고 또한 그러한 고역을 처음 당하니 고통도 되려니와 그 동네는 큰 서당이 있어 밤낮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비회를 금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여기저기로 떠돌아 다니시는 동안에 아버지 병환이 신기하게도 차도가 계셔서 못 쓰시던 팔다리도 잘은 못해도 쓰게 되셨다. 그래서 내 공부를 시키실 목적으로 다시 본향에 돌아오셨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의식주를 기댈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일가들이 얼마씩 추렴을 내어서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나는 또 서당에 다니게 되었다. 책은 남의 것을 빌려서 읽는다 하더라도 지필묵 값이 나올 때가 없었다. 어머님이 길품, 남이 갈 길을 대신가 주고 삭슬 받는 일, 과 길산품, 손으로 배, 모시 등의 직무를 짜주고 돈을 받는 일을 팔아서 지필묵을 사주실 때에는 어찌나 고마운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내 나이 14살이 되매 선생이라는 이가 모두 고루해서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강의료로 벼 10섬을 받느냐 5섬을 받느냐로 선생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다만 글만 부족할 뿐 아니라 그 마음씨나 일하는 것에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때의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밥 빌어먹기는 장타령, 동양아치가 시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부르는 속된 노래, 이 제일이라고 큰 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행문, 글을 지음이나 배우라는 것이었다. 땅문서 쓰기, 소송장 쓰기, 제사 충문 쓰기, 혼인문 쓰기와 편지 쓰기를 배우라 하시므로 나는 틈틈이 이 공부를 하여서 무식한 촌동네의 문장가가 되어서 문중에서는 내가 장차 존위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 하나는 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글 실력은 이제야 겨우 문장을 얽어서 글을 짓는 정도에 지나지 못하였지만 마음에 품은 뜻은 한 동네의 존위가 되는 것에는 잊지 아니하였다. 통감, 사략질 읽을 때의 광, 제후, 장군, 재상의 핏줄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진승의 말이나 칼을 빼어서 뱀을 베었다는 유방의 일이나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밥을 빌어먹은 한신의 행적을 볼 때에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서 신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제5장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그러나 우리 가세로는 고명한 스승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서도 무척 걱정을 하시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마침 공부할 길이 하나 뚫렸다. 우리 동네에서 동북으로 10리쯤 되는 학골이라는 곳에 정문재라는 이가 글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 사람은 문벌은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상놈이었으나 과문,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 과거의 시험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문체으로는 당시에 굴지되는 큰 선비여서 그 문화에는 도처에서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이정 선생이 내 백모, 큰 아버지의 부인와 제종간 육촌 형제 사이, 할아버지 형제의 손자, 이므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간청하여 수업료 없이 통학하며 배우는 허락을 얻으셨다. 이에 나는 날마다 밤망태기를 메고 험한 산길을 10리나 걸어서 기숙하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가는 일이 많았다. 제작, 내어준 제목에 근거하여 글을 지음으로는 과문, 고려와 조선시대, 문과 과거의 시험에서 보이던 여러 가지 문체의 초보인. 대고풍 18구요. 학과로는 한당시 과대학, 통감 등이요. 습자, 글씨 쓰기를 익힘에서는 분판, 붓글씨를 익히는데 사용하는 널판지, 만을 썼다. 이때 임진년경과 조선시대, 경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가려 뽑는 과거를 이르던 말을 해주에서 본다는 공고가 났으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과거였다. 어느 날 정 선생은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도 과거를 보기 위하여 명지,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를 쓰는 연습으로 장지,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종이를 좀 쓸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천신만고로 장지 5장을 구해오셔서 나는 그 5장 종이가 까맣게 되도록 글씨를 익혔다. 과거 날이 가까워오매 우리 부자는 돈이 없으므로 과거 중에 먹을 만큼 좁쌀을 지고 정 선생을 따라 해주러 갔다. 여관에 묵을 형편이 못되므로 전에 아버지께서 친하게 지내셨던 동생 집에 거처를 정하였다. 과거 날이 왔다. 선화당, 도청의 중심 건물, 옆에 있는 관풍각 주위에는 새끼줄을 둘러 늘였다. 정각의 시험을 보려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는데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유생의 동아리를 따라서 이름을 쓴 백폭이 하얀 천깃발을 장대 끝에 높이 들고 모여들었다. 산동접, 석담접, 이 모양이었다. 선비들은 검은 배로 만든 유건을 머리에 쓰고 도포를 입고 접기를 따라 꾸역꾸역 밀려들어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앞장선 용사패 한시를 짓는 무리들이 아우성을 하는 것도 볼만하였다. 원래 과거를 보는 장소에는 노소도 없고 귀천도 없이 무질서한 것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습이라 한다. 또 가관인 것은 늙은 선비들의 걸과 과거에 낙방한 나이 많은 선비가 재시험을 요청하는 것라는 것이다. 둘러 느린 새끼줄 그물 구멍으로 모가지를 쑥 들이밀고 이런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소생의 성명은 아무개인데 먼 시골에 살면서 과거마다 참여하였는데 금년이 70몇 살입니다. 다음번은 다시 참가 못하겠으니 이번에 초시라도 한번 합격이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혹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혹은 방성대곡도 하니 한편 비루하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 가련도 하였다. 내 글을 짓는 것은 정 선생이 하시고 쓰기만 내가 하기로 하였으나 내가 과거를 내 이름으로 아니 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지,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를 드린다는 말에 감복하여서 접장 한 분이 내 명지를 써주기로 하였다. 나보다는 글씨가 낫기 때문이었다. 내 글과 내 글씨로 못하는 것이 유감이었으나 누가 대신해서 글을 짓더라도 아버지가 급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다. 차작, 누구를 대신해서 글을 지음으로 말하면 누구나 차작 아닌 것이 없었다. 세력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글 잘하는 사람에게 글을 빌리고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글씨를 빌려서 과거 시험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편이었다. 글은 어찌되었든지 서울 권문세가의 청탁편지 한 장이나 과거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수청 기생에게 주는 명주 한 필이
진사나 급제가 되기에는 글 잘하는 큰 선비의 글보다도 빨랐다. 물론 우리 글 따위는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의 집에서 밥상이나 음식물을 덮는 데 쓰는 기름종이나 되었을 것이요. 시험 감독관의 눈에도 띄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진사나 급제는 미리 정해놓고 과거는 나중 보는 것이었다. 이번 과거에 나는 크게 실망하였다. 아무리 글 공부를 한댔자 그것으로 상놈의 신분을 버타여 양반이 되기는 글은 세상인 줄을 깨달았다. 모처럼 글을 잘해도 새도 있는 자제들의 서류나 편지 따위를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나은 경우일 것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과거에 실망한 뜻을 아뢰었더니 아버지도 내가 바로 깨달았다고 옳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러면 풍수 공부나 관상 공부를 하여 보아라. 풍수를 잘 배우면 명당을 얻어서 조상님네 산소를 잘 써서 자손이 복록을 누릴 것이요. 관상에 능하면 사람을 잘 알아보아서 성인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